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화요일 시장까지 보내고 오셨습니다. 이제 설 연휴까지 단 2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이 좀 힘이 많이 약한데 그래도 오늘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우리 설 연휴 전까지 어떤 투자 노하우로 이번 시장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도 상한가스쿨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요,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 힘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휴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불안감 속에 돌고 도는 이제 순환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을 또 보게 되면 일부 저 PBR 관련해서 올랐었던 종목들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한 섹터나 한 테마 혹은 한 종목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올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를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이동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아갈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핑계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3월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이 발언들이 크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만 보더라도 장중에 하락은 보였었지만 그래도 다시 땡겨 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금리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미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 정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온기가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모아갈 종목 계속적으로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환매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순환 랠리가 여러분들이 담은 종목 순서가 또 차례가 오면은 좋겠습니다. 구정 끝나고 또 본격적인 증시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그때 기회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장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짚어주실 테마 그리고 특징주 어딜까요? 네, 일단 먼저 볼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엔캠입니다. 네, 엔캠. 네. 엔캠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라 최근 몇 거래 혹은 지난달부터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IRA 법안에 대한 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사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3년도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크게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중국 기업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엔캠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4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 2, 3위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IRA 법안 그리고 미국에서도 탈중국화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으로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수혜를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IRA 법안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인 증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조지아주에서 전해액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태고 또 조지아주 공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설이 있을 것인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테네시주에 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IRA 법안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위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80만 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100만 톤까지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을 계속적으로 노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캠 관련된 종목이죠. 이 계열사인 뭐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광무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삼성 SDI와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공급 계약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신고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전기차 시장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어도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심을 못 받았었던 이런 전해액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응급제 이런 것들도 탈중국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엔캠 주셨고요. 2차 전지주로 시작을 했네요. 자, 오늘 9.4% 오른 국내 최대 전해액 기업 엔캠이었고요. 이제 시총 7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 목표라고 하네요.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해액 2차 전지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또 많이 떴잖아요. 요 얘기를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이 안에서 있었는데 또 이 안에서 또 말씀 주실 종목 있으시죠? 네, 지금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19년도부터 국책과제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계속된 이 부각을 받아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유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27%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1680%가 증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 유통 비율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으로 충분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컸는데 상용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가 나왔죠.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출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한 발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이 또다시 실린 겁니다. 그래서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뭐 한농화성, 뭐 아니면 레몬이나 뭐 덕산테코피아 이런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양극재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할지는 몰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전 고점 구간인 한 78,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구간을 좀 잡아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안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27.33% 상한가 가까이한 동아기업 말씀 주실만 했고요.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확실히 끄뜨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또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는 반도체 종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 안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특징주 또 어딜까요? 네, 다음 볼 종목은 이제 워트라는 기업입니다. 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새롭게 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전공정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더 미세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이나 이런 수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이런 공정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끔 온습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뭐 클린룸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고 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클린룸과 관련된 장비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또 실적까지도 실제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이 워트의 장비가 EUV 공정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이 HBM 공정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 후공정 둘 다 모든 라인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세, 실적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게 이제 결국에 기반이 되는 게 H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HBM 공정 라인에 이 워트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외에 또 뭐 클린룸 관련된 장비 뭐 업종들이죠. 뭐 KN솔이라든지 LOT 베큐um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워트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 밀린 상황인데 사실 이전 이 갭 구간을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쌓여 있었던 악성 단기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준다. 이 구간을 12,000원 구간대까지 쌓여 있는 매물을 소화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다음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반도체, 뭐 IT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슈를 받고 또 오늘 처음 올라갔었던, 이 처음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1만 원 선 회복을 했던 워트 말씀 주셨고요. 26.32%나 오르면서 장 맞춰줬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실적 개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 특징주는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가져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들이 전반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역시나 이 반도체 반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반도체로는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수익을 챙겨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 보시게 되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 AI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돌고 돌아 반도체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 그냥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은 물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단가만 잘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CXL 혹은 그 이후에 지금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추가적으로 온센서 AI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신제품도 나오고 있죠. XR도 있고 또 갤럭시 링도 출시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만 잘 공략을 한다면 사실 올해 수익은 다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 미리 선점을 해드려서 이미 큰 수익을 좀 봤던 것처럼 지금 또 그런 차세대 이 대장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오늘 자동차 관련돼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스쿨에서 제주 반도체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도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반도체가요, 12.04% 오르면서 27,45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에도 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수업 특히 또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입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은요,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함께 자응 대응해 주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싱숭생숭한 화요일에도 열심히 공부는 해야겠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테마주 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2월도 시작한 지 뭐 1주, 2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지금 헤매고 계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강의 내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리고 2월 들어서는 제가 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모두 다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강의 도중에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진짜 이 투자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와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를 해서 인사도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끝까지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 한해서 지금 제가 이 강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셔도 좋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8시에 공개방송 진행하죠. 거기서도 제가 좀 알뜰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송까지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주 1월 30일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 이 실적 기반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 호실적 기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부품주들까지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을 또 보시면은 바로 연달아죠. 2월 1일에 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꺾이지 않는 수출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 내에 이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낙수 효과. 그래서 이제 완성차인 기아, 현대차가 먼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그 온기들이 이제 부품주로 연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품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먼저 기아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1월 30일에 안내를 드리고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2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원만 넘으면 이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만 원을 넘기면서 오히려 이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형주라고 해서 상승폭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급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그런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다음을 준비하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을 예상해서 미리 선취를 해놔야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잡으면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손실을 봐야 되고 또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발 당부드리지만 미리 안내를 드리는 만큼 그 종목들을 미리 좀 선취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리스크,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고, 인센티브 급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엔 기아차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결과, 기아가 아까 20% 초반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78%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대형주 안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부품주로 안내를 드렸던 이 현대모비스 역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저점을 경신하고 나서 19만 8천 원 이후에 급반등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1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연일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발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취해야 되지 뒷북을 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단 구간에서 31일 날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부 수익을 챙기고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23만 원 막 이런 가격대에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뒤늦은 매매는 하지 않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부품주, 소형 부품주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뒤늦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관심 있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관련된 종목,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완성차들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좀 후속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1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이기는 하지만 과거 코로나 시기 이 초유동성 장세를 기억을 해본다면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종목인 만큼 다음에 이러한 모멘텀이나 재료가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박스권 하단부라든지 아니면 다음 조정 변곡점 구간을 노리게 된다면 또 한 번 수익 기회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 PBR 재고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증시보다 더 많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게다가 지금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이 PBR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지금 PBR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배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0.57배,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0.5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 PBR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중형주, 자동차 부품주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중형주 중에서 서현이와 그리고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들이 과거 큰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자는 이 중형 부품주가 될 거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 결과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먼저 보시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안내 다 드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됐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상승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86배입니다. 게다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서현, 이 모회사죠. 모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시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어제 이 신고가 기준입니다. 24,4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제가 안내드렸었던 30일 다음 31일 기준으로 무려 45.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사이에 굉장한 큰 상승폭을 만들어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또 안내드렸었던 게 바로 성우하이텍이죠. 성우하이텍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로 뒤따라갈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실적을 보시면은 역시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성우하이텍 역시나 오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0.6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PBR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620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2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폭 조정이 나와줬지만 단기 이평선과 지금 이격을 축소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반으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종목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왔다라고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이 조정 구간이나 변곡점을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처럼 미리 상승 나오기 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 미리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미리미리 이런 기사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이 두올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올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 8시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시간 때도 제가 1천억 초반대의 소형 부품주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 시총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실적을 먼저 보시면요. 네, 이거 방송 화면입니다. 제가 실제로 히든주로 지금 두올을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금일 히든주는 두올입니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3개 분기 기준으로 해서 합산을 하더라도 22년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상태고, 또 역시나 지금 PBR 보시면은 0.67배로 지금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다 1배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21.38%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들까지도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히든주가 아니라 같이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2월 1일에 아까 이 두올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에 안내를 드렸고,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은 2월 1일에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바닥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수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응축됐던 만큼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역시나 방송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히든주였는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이 강의 시간에 다 안내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8시 방송에서 상세하게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주들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지금은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8시 방송까지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종목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겨야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는 논리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에코플라스틱 뭐 실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또 볼게요. 네, 에코플라스틱 역시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20%대 수익을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렸었던 대로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연일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나 이 종목도 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8시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한 종목이라도 더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HA라는 종목을 또 안내를 드렸어요. 과거 이제 평화전공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상호명이 변경이 됐죠. 근데 이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선도 그어가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고 역시나 PHA PBR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0.39배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날 10초가 대비해서 23.7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서현과 서현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다시 이런 중소형 부품주들이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다 실제로 강의에서 그리고 8시 공개방송에서 안내드렸었던 종목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다면 실제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돈 되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듣고 흘리시면 손해를 보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꼭 매주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H 다음으로 또 대원강업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적 같이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렸고 실적 보시면은 이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도 600억대, 당기순이익도 500억대로 증가하는 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저 PBR 관련주죠. 그래서 PBR이 0.74배로 낮은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또 다음 보시면은 이 기업도 역시나 급등을 좀 보이면서 13.6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10% 미만대로 올라온 종목들도 많은데 제가 10% 이상의 종목들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1천억 미만의 소형 자동차 부품주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실적을 보시면 20년도, 21년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22년도에 겨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벗어나지 못했죠. 그랬는데 23년도 3개 분기만 봤을 때도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60억, 270억 정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나 PBR도 보시면은 0.58배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일지테크라는 기업인데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테크 일봉 차트가 아니라 이제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15,300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2,0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작아 보여도 이게 이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보시게 되면 5,250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대비해서 10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단 구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래 갇혀 있었던 만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제가 순환매를 안내를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또 다른 종목, 반도체나 이쪽으로 또 수급을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접근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 매매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매 이 안내 부분,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노란 톡방이나 아니면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개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은 지금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테마나 섹터별로 좀 캡처를 해온 상태인데, 물론 이 안에 중복 종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빨간 게 많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워트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HBM 관련주로 안내 드렸었던 뭐 PSK 홀딩스도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또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눌림 이후에 오늘 10%대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인 뭐 가온칩스도 8%대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뭐 샘CN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라운테크나 아니면은 이 자동화 관련된 RS 오토메이션. 오늘 삼성에서도 이 자동화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자동화 관련주들까지도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D램 부문이죠. 그래서 D램 부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회복 그리고 호황에 대한 부분을 좀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파운드리 부문은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부분도 흑자로 좀 돌아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관련된 내용, 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분명히 관련된 뭐 중소형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소재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또 AI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보일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난 3분기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HBM이 있죠. 그래서 HBM 부문에서만 1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SK 하이닉스 전반적인 이 실적을 이끌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AI와 관련돼서 HBM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런 워트와 같이 이전에 관심을 못 받았던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HBM 관련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눌려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 회장도 이제는 이런 M&A나 아니면 추가적인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행보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M&A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언급이 되던 뭐 에브리봇이죠. 에브리봇도 M&A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에브리봇도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켜져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 이슈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나 보시면은 3년간 260곳의 M&A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뭐 노란톡이나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런데 하반기에 이 삼성전자 갤럭시 링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관련주로서 움직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뭐 인터플렉스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수혜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IT 관련돼서 또 애플 지금 이제 뭐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이제 실제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뭐 그런 영상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신기술의 놀라운,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도 막 사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적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23년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IRA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더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당장 발표는 아니고 6주에서 8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 영상 보여주세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 관련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기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도 빠질 수 없는 이 AI와 관련돼서 HBM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6에서 8주 안에 몇몇 가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공장당 30억 달러, 무려 4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반영이 되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나 증설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면은 장비주들, 소재주들 같이 오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프로젝트 비용 15%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R&D 부분에서도 390억 달러, 무려 52조의 지원금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IRA 법안과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LG전자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다른 IT 기업들도 뭐 AI나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 짧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제가 4,900원, 5,000원 수준에 잡아드려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경신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저는 설 연휴 이후로 생각을 했는데 제주반도체가 대장주답게 오늘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관련주들도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조정 구간에 있는 변곡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두 자릿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죠. 네오셈도 계속된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만에 이 도지 캔들이지만 이제 변곡점을 좀 알릴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반등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시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후에 뭐 노란톡방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측면 된 종목들도 보시면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게 될 경우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충분한 상승이거든요. 두 자릿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승폭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산돌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새롭게 이 AI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을 또 그리면서 이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이 구간을 유지를 해준다면 상방으로도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봅니다.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종목에 관련돼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 쪽인데, 역시나 이제 8,000원 이상의 고점을 경신을 하고 나서 계속된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이 수급선이죠. 60일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수준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또 하단 지지선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곡점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저점이 형성됐었던 그리고 수급선인 60일선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할 거 없이 모두 다 변곡점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공개 방송. 자,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봐야 할 반도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8시 방송까지도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테마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도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배너까지 누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